양지수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과는 좀 대조적으로 코스피가 조금 더 강한 모습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의 매도는 양지수 동일하게 시간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비밀들 사연관 차자인과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머니맵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양지수 빨간불 켜고 있고요. 그 가운데 반도체 쪽 비교적 힘내주네요. SK하이닉스 1% 이상 상승입니다. 미국에서 금융권 리스크가 조금 잦아드는 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내 금융주들의 강세 보이고요. 광물 쪽에 시장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포스코홀딩스나 고려아연 쪽도 상승세 확인이 됩니다. 그 밖에 중소형주까지 놓고 봤을 때는 오늘 OLED 쪽, 또 메타버스 관련 쪽 강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해온 것에 대한 기대감 등이 영향을 주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성장주단의 약세 움직임 나오네요. 2차 전지와 바이오 쪽 되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방향을 살필 만한 내용들, 종목들 들여다보죠. ASR 종목이 4차장인 거에서 꽤 많이 잡히고 있어요. 그중에서 하나 HPSP부터 보겠습니다. 고압수소 어닐링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해주시면서 투자 아이디어 건네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최고가 기준 30% 육박하고요. 오늘 시가 기준으로도 16%입니다. 한 5일째 꾸준히 올라와요. HPSP 저희 보유자분을 위한 전략 주세요. 네, 일단 보유자분들은 홀딩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좀 윗꼬리가 달리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슈가 좀 그때는 이제 예측할 수 없었던 이슈가 하나 나왔죠. 무상증자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권리락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이런 형태가 나오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이라고 하시면은 일단 종가상으로 5일선이 깨지기 전까지는 일단 좀 보유해 보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최근에 재고, 반도체 재고 흐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IT에서 디스플레이 쪽도 굉장히 대형을 위주로 해서 조금 투자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해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 깨지기 전까지는 보유자분들 홀딩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일선을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종목 볼게요. 어제 시장의 주도 종목이었습니다. LNF 10% 이상 뛰었고요. 오늘 장에서는 오늘 외국인 매도가 2차 전지에 워낙 집중이 되고 있다 보니까 하락인데 1% 정도 하락에 그치고 있어요. 네. LNF도 저희 최고가 기준 33, 그리고 오늘 시가 기준으로 28% 수익입니다. 네. 그동안 워낙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긍정의 시각을 많이 주셨었는데 네. LNF 보유자분들 어떡할까요? 글쎄요. 이 종목을 들었던 이제 투자 포인트는 가장 컸던 게 다른 포스코 케미칼이라던가 에코프로 BM 대비했을 때 좀 저평가라고 판단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큰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 간극을 지금 좁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의 뭐 한 주 만에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 27만 원 넘기는 파동이 강하게 나왔어요.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목표가는 상향해야 되겠죠. 33만 원으로 2차 상향하도록 하고요. 투자 포인트는 수직 계열화나 이런 쪽들이 다른 쪽 대비해서는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LG에너지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계속적인 투자 증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직납, 비록 직납이긴 하지만 어차피 수량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하려고 하는 지금 반값 전기차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저성능 배터리라고 불리우죠. LFP 배터리의 채택도 증가되면서 동시에 LNF에는 다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는 점점 더 밸류의 간극을 좁혀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 상향하셨습니다. LNF에 대해서 저희 지켜보고 다른 종목 대비해서 못 올랐던 만큼 추가적인 시세 여부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연관 차장님의 다음 종목 곧장 이어가도록 할게요. 동원 시스템즈 되겠습니다. 열어보시죠. 오늘 장에서는 1% 정도 빠지고 있는데 숨겨진 2차 전지의 핵심 강자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투자 포인트 곧장 들어갑니다. 초고강도 양극박. 사실 동원 시스템즈, 이 동원하면 저희가 참치캔 이거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사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금속 쪽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옮겨오는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사실 안 올랐던 건 아닙니다. 큰 폭의 주가 상승이 있었었고요. 이 알루미늄 양극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전기차 배터리 내에서 전자의 이동 통로
통로가 되는 역할의 핵심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미크론 이하의 방막 형태로 굉장히 미세하게 가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끊어지지 않고 두께가 균일하게 길게 뽑아내는 게 결국에는 기술의 힘이겠죠. 연신율하고 인장 강도 이런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최첨단의 압연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4680 같은 고용량 배터리 그리고 고밀도의 전극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극박의 수요는 4680 전고체 이런 쪽으로 가더라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전기차를 바라볼 때 지금 기대하는 건 불 안 나는 거고요. 충전해서 길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 과정에 필요한 것들이 주목받고 있어요. 전고체도 말씀 주셨다시피 그렇고 동원 시스템즈도 그러면 그것을 위한 무언가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그런 거요? 기술력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양극박이나 이런 쪽에서는 고효율 그리고 왜냐하면 배터리 크기가 점점 커집니다. 예전에 2170에서 지금은 4680의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거기에서 전해액이 고체로 바뀌는 전고체 배터리까지 계속 기술 발달이 이루어질 텐데 이러한 부분에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축소시키기 위한 이런 기술 개발들 양극박에서도 이런 효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소재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전기차의 주행거리 증가 위해서 고용량과 안정성이 결국에는 확보가 돼야 될 텐데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 9년 정도 걸려서 10배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100만 톤이요. 네, 글로벌 양극박 수요는 2030년에 100만 톤인데 이건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5년까지만 보다고 하더라도 40%씩 연평균 성장을 해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크고 빠르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컨센서스 정도로 참고하시고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2016년도에 이 업체가 카본 코팅 알루미늄 박으로 시작을 했어요. 2차 전지 쪽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거죠.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참치캔, 동원 그룹 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압연 기술이라던가 금속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1차 산업이라고 불리우는 약간은 어떤 밸류를 많이 받을 수가 없었던 이런 쪽이었죠. 그런데 점점 더 2차 전지 같은 밸류를 상향시켜서 받을 수 있는 쪽들의 매출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주식에서 제일 어렵다는 타이밍 잡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3월만 놓고 보면 흐름이 괜찮았습니다만 작년 5만 5천 원, 그 전년도엔 7만 원대였었어요. 지금은 뭐 4만 원대니까 많이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언제쯤 들어가야 될지 그리고 뭐 네. 알루미늄 박 쪽이면 경쟁사들 또 알루미늄 업체들이 맞아요. 있을 텐데 그들 대비는 저평가돼 있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쪽 관련된 종목들로 분류를 해놓고 보면은 이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 종목은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 한 주가 수익률을 봤을 때 8% 정도 났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2차 전지 아닌 것들도 이만큼 이상은 다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소외받을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해드린 대로 4680 배터리 양산을 이제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점점 더 전고체 배터리까지 기술 발전은 이루어져 나갈 것 같고요. 결국에는 배터리의 고효율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이 소재의 사용량은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말씀해주신 경쟁 업체들이 분명히 이쪽에도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일단 DI 동일이 있는데요. 38,000톤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압연기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 증설 그리고 또 사마알미늄 요즘에 굉장히 핫한 알미늄 업체죠. 이쪽도 지금 캐파가 36,000톤 정도 되는데 일단 증설을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압연기는 4개에다가 2개 정도로 더 증설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캐파가 DI 동일과 뒤집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고요.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동원 시스템즈는 캐파가 8,000톤에 압연기가 1기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참치캔이라던가 기본적인 금속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한 매출들이 아직까지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도 일단은 급격하게 테마를 타고 같이 올라갔다가 빠진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다른 경쟁사들보다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캐파 같은 걸 늘려간다고 할 땐 탄력도로 회복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미래의 소재 수요에 대한 예측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이 기업도 증설을 해나갈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주가가 상대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못 오른 부분들도 있다라고 보이고요. 동원그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들이 또 좋아지는 흐름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던 이런 쪽들의 숫자가 잘 나오고 2차 전지까지도 같이 밸류를 붙여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은 매수를 하기에 좀 적절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지금 44,000원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뭐 뚜렷한 매수 주체라고 한다면 개인 쪽에서 좀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아직까지 뭐 뚜렷한 수급의 주체는 보이지는 않고 네. 있어요.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일봉상의 주가 흐름에서 121선을 제대로 돌파를 못하고 올라갔다가 윗꼬리, 올라갔다 윗꼬리 이런 식으로 테스트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걸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막힌다라는 전제하에 우린 일봉상에서 바닥을 아주 견고하게 다지고 있어요. 한 3중 바닥 정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에서 38,000원대 까지 열어놓고 분할 매수 가능할 것 같고요.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10에서 15%는 손절을 단행을 하시되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5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원 시스템즈에 대해서 살펴주셨습니다. 조금 긴 시각의 호흡이 들어갈 것 같고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 잡아주셨으니까요.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차 전지 쪽 들여다봤고요. 다음 종목은 얼핏 보니 또 반도체 쪽입니다. 테크윙. 반도체 겨울에 끝이 보인다. 확실히 한 2주 사이에 2주간마다 주 후반 되면 반도체가 네. 치고 나오고 있어요. 그 가운데 테크윙의 역할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검사 장비 강자. 검사 장비 업체로 많이 알려져 있고 네. 마이크론, 뭐 키옥시아, SK하이닉스 이런 쪽이 고객사더라고요. 맞아요. 네,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고객사가 아닌데 그런 쪽들 주요 마이크론이나 아까 말씀해 주셨던 키옥시아 같은 주요 고객사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네. 그간에 사실상 단기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어차피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시황들이었어요. 아까 말씀해 드렸던 이제 HPSP 이런 기술력을 갖추고 영업이익률을 아주 높게 유지하는 이런 좀 갑 같은 의리라고 하죠. 네. 그런 업체들을 빼고는 사실상 실적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황이었던 게 맞습니다. 지금 패키지 앤 테스트 쪽에 이렇게 박스가 쳐 있는 거 보면 후공정 네, 쪽인 거죠? 맞아요. 네, 후공정단에 있는 업체고요. 여기에서 이제 검사 장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런 패키지 앤 테스트가 들어가는데 웨이퍼 테스트 이쪽이라고 전공정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검사 장비들이 처음에 웨이퍼에 대한 테스트도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웨이퍼를 가지고 패키징 만들었을 때 패키지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그 다음에는 SSD라던가 모듈에 대한 테스트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장비 프로보라던가 메모리 핸들러 그리고 BI 소터, BI 챔버부터 해서 후공정단까지 전부 다 핸들러와 관련된 많은 장비들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이게 좋은 것은 결국에는 후공정 검사 장비용 테스트 핸들러 장비가 나간 이후에 계속적으로 소모품들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속적인 소모품의 매출도 일어날 수 있는 가운데에서 어떤 이런 메모리 반도체라던가 재고의 소진들이 일어나고 DDR5 이런 쪽으로 옮겨오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품의 교체들이 일어나고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시기가 도래를 해간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핸들러. 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다음 포인트도 결국 이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꼽히는 이 테크윙인데 역시나 이쪽도 핸들러를 기억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쪽도 같이 좀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좀 빼먹고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은 폴더블 시장도 확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도 이제 폴더블의 패널에 외관 검사가 또 중요해집니다. 그런 쪽에서도 이 기업의 장비가 들어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차량용은 이제 비메모리 시장이에요. 이쪽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은 메모리 쪽의 핸들러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차량용 같은 쪽은 비메모리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시장이 열린다라는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기업인 트라이덴프 쪽이라는 이게 기존에는 이제 온도를 듀얼 템프라고 해서 고온과 저온 두 개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고온과 실온입니다. 네. 고온과 실온을 잡았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트라이댐프라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저온까지도 잡아낼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과 테스트 핸들러의 공급을 논의를 하고 있다. 결국에는 메모리로만 해오던 사업 영역에서 비메모리의 사업 영역이 점점 더 확장이 되어 간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항상 말씀드리지만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33% 정도고요. 나머지 67%는 비메모리 반도체예요. 훨씬 더 시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나아갔을 때는 할 수 있는 영역들이 훨씬 더 커지고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신사업으로 많은 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또 비메모리 쪽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숨겨져 있던 종목들의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죠. 3월에 가파른 주가 상승을 보인 이유기도 할 겁니다. 신사업,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다른 모멘텀을 착장할 수 있을 것인지 네. 어떤 내용입니까? 글쎄요, 지금 뭐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이고요. 네. 지금 신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후공정의 솔루션 사업이에요. 이 기업이 이제 후공정을 담당하는 메모리 핸들러 업체다 보니까 거기에서 총괄적으로 솔루션, 토탈 솔루션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규 사업이 EDS라는 건데요. 일렉트릭 다이 솔팅입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웨이퍼, 네, 조금 용어가 어렵죠. 잠깐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웨이퍼 위에 이제 칩이 있어요. 네. 칩의 개별 칩의 정기적인 특성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고 또 불량을 감지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웨이퍼 위에 미세하기 때문에 많은 칩들이 올라갑니다. 그런 것들을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동화 장비도 일단은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점점 더 커질 이런 메모리, 비메모리 시장에 대해서 차량용 반도체까지 영역을 넓혀간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더 이런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증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은 안전과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불량을 감지해내고 테스트해서 뽑아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쪽에서 핸들러 영역에 메모리 그리고 SoC 이런 쪽에 기존에는 메모리 제품이었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같은 핸들러 쪽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SSD,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라고 하죠. 그쪽에 버닌 관련된 테스트용 챔버, 소터 이런 것들까지도 제품 포트폴리오가 확대가 돼가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적이면 궁금해지네요. 제가 뭐 기술적 분석을 잘 알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장기 이평선들이야 뭐 진즉에 다 이 무난히 뚫고 올라갔고 5일선을 예쁘게 네. 타고 가고 있다 이런 느낌 정도는 받네요. 맞아요. 일단 주가가 그동안에 못 움직이다 보니까 이평선들이 전부 다 몰려 있어요. 장단기가 모여 있다가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시세가 나오다 보니까 이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을 하죠. 굉장히 좀 차트상으로는 일단은 반도체 업황 시황의 개선에 올라탔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차트고요. 일단 우리가 매수는 글쎄요, 조금 더 열어놓으면은 뭐 121선 이런 지점까지도 가능하겠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5일선까지 조금 짧게 잡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손절은 본인의 매수 평단에서 역시나 10에서 15% 접근을 하시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9,000원 정도까지 보신 이후에 이게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일봉상으로 봤을 때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바닥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인 건 아니에요. 네. 사실상 이제 초장기 이평선인 120월선을 돌파하려는 파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9,000원 본 이후에 추가적인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테크윙 올해 한 5,000원대에서 7,000원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월봉 열어보면 이제서야 시작인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9,000원의 목표 주가 주셨고요. 추후에 그 이후의 흐름에 대해서는 계속 AS에 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 속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사용관 차장과 함께 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